인천 부평구 산곡동 골목 안쪽에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유리문에 시트지로 붙인 글자만 있었지요. 정하늘 인테리어 시공.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무실 안쪽 벽은 사진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이발소가 카페가 된 사진, 반지하 창문에 햇빛이 들어오게 된 사진, 경로당 화장실 타일을 새로 붙인 사진. 하나같이 작은 공간들이었습니다. 크거나 화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하늘은 그 사진들 앞에서 늘 잠깐씩 멈췄습니다. 그는 41였습니다. 22의 현장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타일 줄눈을 고르는 법, 석고보드를 붙이는 법, 창틀 실리콘이 마르는 속도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였고 무릎은 차가운 날씨마다 뻐근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은 셋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셋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지요. 우리가 고친 공간에서 누가 밥 먹고 웃고 잠드는 거잖아요. 그게 다예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 자신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의 사생활은 단출했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됐습니다. 전처 선아와는 서류로만 연락했고 아들 준서는 매주 토요일 오전에만 만났습니다. 준서는 13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눈이 컸습니다. 하늘을 닮았습니다. 토요일마다 두 사람은 부평시장 국밥집에 갔습니다. 준서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하늘은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지키는 몇 안 되는 규칙이었습니다. 2020년 가을이었습니다. 인천시 구도심 활성화 사업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부평 일대 노후 상가 20동을 리모델링하는 공공사업이었습니다. 예산은 35억이었습니다. 하늘은 뒷줄에 앉아 자료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복도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넥타이가 반듯했고 악수하는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전직 시청 건설과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이 필요해요. 행정은 제가 다 뚫겠습니다. 유병철이었습니다. 55이었습니다. 하늘은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견적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준서 학원비가 2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선아의 문자가 읽지 않은 채로 3개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공간들이 불 꺼진 사무실 벽에서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건 그해 11월이었습니다. 유병철은 서류를 능숙하게 정리했습니다. 하늘은 지정된 자리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으면서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그냥 긴장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공사는 이듬해 봄에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작은 것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재 납품 영수증이 모두 하늘의 회사 명의로 끊겼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실제로 들어온 자재는 서류의 절반이 안 됐습니다. 하도급 업체도 유병철이 일방적으로 지정했습니다. 하늘은 현장에 나가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병철에게 물었습니다. 자재 수량이 서류랑 맞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유병철은 웃었습니다. 불편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공공사업이 다 이런 구조예요. 제가 오래 해봐서 알아요. 괜히 건드리면 우리만 복잡해져요. 하늘은 그 말을 한 번 더 곱씹었습니다. 수긍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구청에서 감사 통보가 왔습니다. 공사비 허위 청구와 자재 착복 정황이 포착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서에 적힌 이름은 하나였습니다. 정하늘. 그날 저녁 유병철에게 전화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그리고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회사 통장이 가압류됐습니다. 직원 셋에게 당장 나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말하는 동안 목이 잠겼습니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무거웠습니다. 사흘 뒤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실명이었습니다. 선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서 당분간 못 만나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늘은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3번 반복했습니다. 그날 밤 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학교에서 애들이 뭐라고 해? 나 어떡해? 하늘은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보낼 말이 없었습니다. 부평역 지하도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지나쳤습니다. 하늘은 구석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일어서면서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유병철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한다고. 그것만큼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손을 쥐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습니다. 사무실 열쇠를 반납한 날 하늘은 짐을 박스 2개에 담았습니다. 공구 가방 하나, 옷 몇 벌, 그리고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 사진은 떼다가 박스 맨 아래에 넣었습니다. 위에 공구 가방을 올렸습니다. 누르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건물 관리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갈 곳을 정하는데 이틀이 걸렸습니다. 부평 산곡동에서 버스로 내 정거장 거리, 재개발 예정 구역 안에 낡은 빌라가 하나 있었습니다. 철거 공고가 붙은 지 오래됐지만 아직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1층 구석방을 월 15만 원에 빌렸습니다. 보증금도 받지 않겠다는 집주인의 말이 고마웠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방은 작았습니다. 창문이 하나 있었는데 옆 건물 벽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하늘은 박스 2개를 구석에 쌓아두고 한동안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바닥이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생활비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충당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습니다. 계산대에 서면 가끔 아는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전에 거래하던 자재상 직원이었거나 같은 업종 사람이었거나 그들은 하늘을 알아보면 눈을 피했습니다. 하늘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거스름 돈을 건네고 영수증을 내밀고 다음 손님을 기다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씻고 바로 누웠습니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뜨기를 반복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옆 건물 벽만 보였습니다. 검찰 조사는 2달 간격으로 이어졌습니다. 담당 검사는 젊었습니다. 서류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계약서상 대표는 정한을 씨입니다. 유병철 씨와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까? 하늘은 준비해간 메모를 펼쳤습니다. 현장 일지, 문자 캡처, 자재 수량 비교표. 직접 정리한 것들이었습니다. 검사는 훑어봤습니다. 잠시 후 말했습니다. 자료는 받겠습니다. 그런데 유병철 씨가 직접 지시했다는 정황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조사실을 나오면서 복도 끝 창문을 봤습니다. 흐린 날이었습니다. 유병철은 여전히 소재 불명이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하늘의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왔습니다. 민사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무렵 준서와의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선아가 번호를 바꿨습니다. 준서 학교로 전화했더니 담임 교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쪽에서 연락을 자제해달라고 하셨어요. 하늘은 전화를 끊고 한동안 핸드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골목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로등 하나가 깜빡였습니다. 그냥 사라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스쳤다는 사실 자체가 하늘을 놀라게 했습니다.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불을 끄지 않은 채로 아침을 맞았습니다. 빌라에는 황도석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69이었습니다. 40년째 그 동네에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재개발 공고가 붙은 뒤로도 떠나지 않았고 혼자 남은 빌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늘이 들어온 첫 주에는 눈인사만 했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노인이 짧게 말했습니다. 들어와요. 고구마 쪘어.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방은 좁았지만 정돈돼 있었습니다. 낡은 소반 위에 고구마가 몇 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오랜만에 밥 이외의 것을 먹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먹고 나서도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 오래됐어요? 한 달 됐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노인이 낡은 사진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흑백이었습니다. 1980년대 골목 사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에서 놀고 있었고 한쪽에 구멍가게가 보였습니다. 하늘이 매일 걸어다니는 그 골목이었습니다. 여기서 40년 살았어. 여기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는지 알아요? 하늘은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재개발로 다 나가셨겠죠. 나가기도 하고 그냥 없어지기도 하고. 노인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사진을 돌려드렸습니다. 노인은 받아서 장롱 위에 올려뒀습니다. 조심스럽게. 그 손을 보면서 하늘은 이상하게 목이 메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좋은 비가 찾아온 건 그로부터 열흘 뒤였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습니다. 동네에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끊고 지내던 하늘에게 먼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어디 있어? 한번 보자. 하늘은 처음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 지금 좀 그래. 조은비는 바로 답했습니다. 알아. 그래서 보자는 거잖아. 빌라 앞에서 만났습니다. 조은비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3개와 캔커피였습니다. 방에 들어와서 봉지를 풀며 말했습니다. 법원 가려면 증거가 먼저야. 지금 뭐 모아뒀어? 하늘은 잠시 멈췄습니다. 좀 있긴 한데. 검사가 부족하다고 했어. 부족하면 더 찾으면 되지. 앉아봐. 조은비는 캔커피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가져온 서류 묶음을 펼쳤습니다.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늘은 그 옆에 앉아서 설명했습니다. 설명하다 보니 정리가 됐습니다. 말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뭔가 조금 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돌아가면서 조은비가 말했습니다. 우리 창고 쓸게. 거기서 작업해. 자리는 내가 만들어 놓을게. 하늘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번엔 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돌아와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스마트폰 앱을 열었습니다. 음성 메모였습니다. 현장에서 습관처럼 켜두던 것이었습니다. 파일이 수십 개 쌓여 있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첫 번째 파일을 눌렀습니다. 잡음이 먼저 들렸습니다. 그 다음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유병철이었습니다. 이 업체로 하도급 넣어요. 내가 얘기해뒀어. 영수증은 정 사장 명의로 끊고. 하늘은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파일이 더 있었습니다. 하나씩 눌렀습니다. 자재 대금 지시가 있었습니다. 청구서 수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무심코 켜둔 메모 앱이 하늘도 모르는 사이에 다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하늘은 파일 목록을 천천히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옆 건물 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은 그 어둠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파일을 백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한 개씩. 조은비의 창고는 좁았습니다. 접이식 책상 하나, 낡은 스탠드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 앉아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녹취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날짜 순으로 묶었습니다. 유병철의 목소리가 반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들을 때마다 손이 굳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달이 걸렸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각하됐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버스를 탔습니다. 어느 정거장에서 내렸는지도 몰랐습니다. 걷다 보니 빌라 앞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틀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문 앞에 소리가 났습니다. 나가보니 라면 하나와 쪽지가 있었습니다. 좋은 비였습니다. 나왔으면 먹어. 다시 하면 되잖아. 하늘은 쪽지를 들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습니다. 라면을 집어들었습니다. 다시 창고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유병철이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건 그 무렵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지, 새로운 명예, 같은 수법이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무죄만이 아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녹취 파일, 서류 묶음, 피해 경위서, 손으로 직접 쓴 부분도 있었습니다. 창고 스탠드 아래서 밤을 여러 번 새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채널 이름은 단순하게 정했습니다. 현장 사람 이야기. 첫 영상을 올리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목소리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있었던 일을 순서대로 말했습니다.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나흘 뒤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이 쌓였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겪었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사연은 하늘의 것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경찰이 재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달 뒤 유병철이 구속됐습니다. 선고날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정하늘은 본 사건의 직접 피해자임이 인정됩니다. 하늘은 그 문장을 들으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천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래 묶여있던 것이 조금 느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을 때 방청석 한켠에 준서가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몰랐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하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면서 조은비가 옆에서 걸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한 블록쯤 지났을 때 조은비가 짧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걸음을 조금 늦췄습니다. 하늘 위로 구름이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손을 쥐었다 폈습니다. 굳은 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챕터 5 균열 위에 피는 것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용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다른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선아와의 관계는 여전히 서먹했습니다.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전과는 달랐습니다. 준서와는 한 달에 2번 만났습니다. 처음 몇 번은 어색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부평시장 국밥집에 앉아 숟가락만 움직였습니다. 그래도 하늘은 준서가 숟가락을 들 때까지 먼저 먹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규칙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나 건축 쪽으로 가고 싶어. 하늘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준서를 봤습니다. 준서는 국그릇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냥. 아빠가 만든 거 보면서.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황도석 노인의 빌라는 결국 철거되지 않았습니다. 주민 반대와 소송이 이어지면서 재개발이 보류됐습니다. 대신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는 소규모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구청 담당자가 시공업체를 물색했습니다. 한 이름이 추천됐습니다. 정하늘. 현장 경험 20년. 하늘은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 같았습니다. 노인에게 그 말을 했습니다. 노인은 잠시 창밖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이 준비되고 나서 짓는 집은 없어. 지으면서 준비되는 거야. 하늘은 그 말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 연락했습니다. 공사 첫날이었습니다. 혼자 들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잡지 않았던 망치를 꺼냈습니다.
처음 벽을 칠 때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다음 순간 손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힘주는 방향, 벽이 버티는 감촉, 먼지 냄새. 20년이 손바닥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먼지가 천천히 가라앉았습니다. 공사는 2달 만에 끝났습니다. 건물 입구에 작은 동판이 붙었습니다. 설계 시공 정하늘. 준서가 그 앞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동판과 아버지 얼굴을 함께 프레임에 담았습니다. 셔터 소리가 한 번 났습니다. 하늘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오래된 박스를 열었습니다. 맨 아래에 있던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발소가 카페가 된 사진, 반지하에 햇빛이 들어온 사진, 경로당 화장실 사진. 구겨진 것도 있었습니다. 하나씩 폈습니다. 새 사진을 하나 더 붙였습니다. 준서가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벽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 견적서를 꺼냈습니다. 첫 줄에 이름을 썼습니다. 정하늘 인테리어 시공.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굳은 살이 그대로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옆 건물 벽이 조금 밝아 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